안녕하세요. 정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아주 예전에 겪었던 일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. 벌써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제 큰딸이 대학교 입학한 후에 아이가 쓰던 방을 이제 전부 다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. 책꽂이에서 책을 다 빼고 뭐 이렇게 버릴 거 버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못 보던 성적표가 뚝 떨어진 거예요. 자, 이건 뭐지? 하고 열어봤더니 고등학교 1학년 6월 모평이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에 그 당시 딸아이 성적이 평소 한 2등급과 3등급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성적표에 5, 6등급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었어요. 너무 놀랐어요.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성적표가 발견된 건 아이가 대학교를 이미 입학한 후에 발견된 거니 여기서 제가 충격받을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상당히 놀랬던 기억이 나요. 그 다리 힘이 쭉 풀리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청소를 멈추고 잠시 의자에 앉았습니다. 의자에 앉아서 성적표 이렇게 천천히 봤어요. 혹시 다른 아이 거 아닐까? 이름을 봤더니 제 딸 이름이 맞아요. 학번도 맞고. 근데 믿었던 영어도 막 3등급 이렇고, 그게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. 나머지 과목들은 주요 과목도 전부 다 뭐 5등급, 6등급 막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어서 이 아이가 그 성적표를 일부러 보여주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보여줬는데 제가 완전히 까먹고 기억을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보는 순간 그냥 딱 드는 생각이 이걸 이러면 대학 못 갈 텐데 라는 생각. 왜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지? 라는 생각이 그게 자동적으로 그냥 들었어요. 뭔가 이 감정을 제어하고 이럴 것도 없이 그냥 보자마자 헐, 그 성적표를 만약 고등학교 1학년 당시 그때 제가 발견을 했었더라면 봤었더라면 아이에게 어떤 피드백이 갔겠죠. 너 지금 이게 얘 점수 어떡하려 그러냐 라든지 또는 뭔가 아이를 비난하는 말을 제가 애써 참았다 하더라도 걱정과 우려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쳐다봤을 것 같아요. 쉬고 있는 모습조차도 마음 편히 보지 못하고 지금 쉴 땐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요. 대학을 못 가면 어떡하지? 막 이런 생각으로 아이를 프레임 씌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 당시 저희 집안이 망해버려가지고 먹고 산 게 너무 바빠가지고 아이 성적에 뭔가 이렇게 신경 쓰지 못했던, 신경 쓸 수 없었던 그 물리적 환경이 조성이 됐던 게 생각해보니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었더라고요. 임 작가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엄마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.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그 환경이 저에게도 좋았지만 아이에게도 얼마나 이게 이득이었겠나 라는 생각을 두고두고 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공부에 관심이 1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학생들도 시험 기간이 되면 그래도 평상시보다 조금 더 공부를 합니다. 평상시보다 좀 더 공부를 하고 요번에는 좀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찬 바람을 얘기하기도 해요. 그리고 성적 결과가 나왔을 때 좋지 않은 결과에 사실은 공부한 것만큼 나온 거긴 해도 어쨌든 속상해합니다. 속상해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거든요. 속상해하기도 하고 또는 아예 뭔가 채점을 하지 않음으로써 본인을 보호하려는 회피 현상도 보이고요. 살펴보면 결국은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더라라는 건 거죠. 그거를 가벼운 말로 꺼뜨리지 마시고 좀 소중하게, 좀 조심스럽게 잘 다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최근에 수업 시간에 좀 집중을 못하는 친구가 있어서 면담을 했거든요. 이 친구가 이제 해주는 말이 시험 끝나고 나서 저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. 야, 너 그렇게 공부 안 할 거면 신발 공장에 가서 기술이나 배워. 네. 저 깜짝 놀랐어요. 그런 멘트는 제가 초등학교 때쯤 저희 부모님 세대한테 한번 들어봤을 법한 그런 말이었거든요. 실제 이 말을 들은 아이는 평균 한 85 이상이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라고 볼 수 없는 친구예요. 잘하는 친구예요. 스스로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 친구거든요. 아마 어머니는 이제 좀 더 분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아이한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기는 한데요.
어머니 요즘은 신발 공장이 전부 다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로 가버렸기 때문에 옮겨가 버려서 국내에서 신발 공장 찾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. 아이 성적에 맞는 대학교를 찾는 것보다 신발 공장 보내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기술이라는 것을 폄하하시면서 기술이나 배워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런 워딩 자체가 이미 직업군에 대한 선입견을 심어주게 되는 거라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누가 저더러 야 너 살림 똑바로 안 할 거면 신발 공장 가서 기술이나 배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저 진짜 신발로 그 등짝 스매싱 해주고 싶거든요. 이 겉으로 보여지는 아이의 모습이 특히 청소년기를 지내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일단 마음에 안 드신 게 더 많을 거예요. 뭐 게으르죠 일단. 생각 없어 보이죠. 무기력해 보이죠.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속에 우라통이 터지고 하잖아요. 근데 대화를 시도하실 때 염려를 가장한 비난이 되면 안 돼요. 내 감정이 정말 평온해졌을 때 엄마 마음이 완전히 딱 평온해졌을 때 대화를 시도하셔야지 막 내 감정이 요동치고 있을 때는 아이랑 절대 대화를 하지 말자. 제가 몇 번이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고요. 저도 이제 수많은 청소년 아이들을 티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심리 상태를 조금은 더 가까이 지켜보고 있잖아요.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공부에 손을 놓기도 합니다. 저는 뒤늦게 발견한 그 아이의 성적표, 망한 성적표를 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막 심장 요동치고 막 그런 또 제 마음을 보면서 와 이때 몰랐던 거 진짜 다행이다. 내가 얼마나 백해무익한 말들 아이에게 할 뻔했던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게 이 방이었어요. 이 방에 이 책상에 앉아서 그 성적표를 보면서 그만큼 이 아이 문제에 있어서는 엄마가 마음을 딱 이렇게 떼서 평정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한 번 더 느끼게 되었고요. 아이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엄마에게 좋지 못한 피드백들을 이렇게 받는 친구들을 보면 물론 어머니들은 좀 더 열심히 해줬으면 한 어떤 자극제로서 해주시는 말들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아이는 그 말에 생각보다 상처를 많이 받고 있고요. 겉으로는 아무 생각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정말 어려운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고등부에 갔을 때 조금 성적이 안 나오거나 이러면 역시나 아닌가 봐. 난 공부는 제가 갈 길이 아닌 것 같아요.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부를 놓는 아이들이 실제로 해마다 몇 명씩 꼭 나왔습니다. 때로는 알고도 모른 척 아니면 정말 몰라서도 모른 척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중고등부에는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자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